앞으로 달러 가치가 30% 떨어진다면 우리는 시간의 문제지 한 20% 정도 원화 가치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1% 오르면 우리 코스피가 1.6% 정도 상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일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장에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나거나 이거는 알아봐야 된다, 이거는 지금 알아야 된다 라는 시점에 긴급진단 시간을 매번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달러 가치 하락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일부 단톡방에 저를 사칭해가지고 종목 추천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학교에 있는데 두 분이 학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큰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단톡방 같은 거 만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종목 추천은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 뭐 종목도 잘 모르고 거시경제 이코노미스트니까 이 유튜브 방송에서 거시경제 시대 흐름만 말하지 단톡방 같은 거 종목 추천까지는 전혀 안 하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데서 권유하시면은 사칭이라고 보시고 절대 참여하지 말아주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사칭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SNS상에서 교수님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다든지 단톡방을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사칭범들이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예,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칭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런 단톡방이나 계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어떻게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고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최근 달러 가치가 좀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방송에서 달러 가치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특히 1,400원 넘었을 때 연말에 한 1,280원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1,270원까지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도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인지 이런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 환율이 떨어진 것은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 그 그림 하나 보시면요. 주요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인데 그동안 달러 지수가 크게 두 번 하락했어요.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 달러 가치 하락 유도했고요. 이때 51%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서 한 24%로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40% 하락했는데요. 올해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달러 지수가 115까지 갔다가 최근에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장기적으로 전망해 보면은 3차 하락 국면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가 떨어질 것인가,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앞으로 2, 3년에 걸쳐 가지고요. 저는 한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게 결론인데요. 일단 달러 가치가 정점을 쳤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022년도에는 킹달러라는 이야기가 많이 언론에서 등장할 정도로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그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고 앞으로 3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하락 추세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하락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우선은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확대되고 있어요. 대내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선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고요. GDP 대비 한때 130% 넘었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내 부채가 많다. 연방정부 부채가 많다. 그리고 순대부채가 너무 많아요. 올 연말 데이터는 좀 이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말에 미국 순대부채가 무려 18조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자산보다는 대부채가 18조 달러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거를 어떻게 견뎠느냐. 외국인들이 미국 기업을 직접 투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가서도 SK와 통화하면서 직접 투자 좀 해달라. 그런 자금들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애국인들이 미국 주식 채권을 많이 사주고 있어요. 이런 자금들이 들어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GDP 대비 순부채가 GDP 대비 2000년에 15%였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 그려놨습니다만 작년에 9%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요. 네. 연방정부 부채가 늘어난다. 대부채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미국 국가 신용 등을 한 단계 떨어뜨리면서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연방정부 부채나 순대부채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 그런데 뭐 세계 경제가 어려웠을 때 달러가치 일시적으로 올랐는데요. 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때 아까 1차 85년 9월 플라자를 통해 달러가치를 하락을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우선 중앙은행들이 외환이 생기면은 뭐 달러, 유로와 그다음에 파운드와 엔, 위안화 이런 걸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평균 71%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작년 말에 59%로 축소됐고요. 아직 3분기 데이터는 올해 발표가 안 됐는데 2분기 데이터 보니까 60%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네. 중앙은행들이 미달러 보유주를 이렇게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처럼 각국의 중앙은행이 뭐 하늘 다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거고요. 뭐 보다 직접적으로는 과거처럼 달러,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뭐 이런 측면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주를 줄이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달러 보유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동안 유로화 비중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가장 최근에 보면은 위안화 비중이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 3%밖에 안 됩니다. 네. 3%밖에 안 되는데도 서서히 위안화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달러 보유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데 유로 그리고 위안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중국, 일본, 뭐 세계 각국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었어요. 그런데 이 국채 상당 부분을 중국이 사줬죠.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해가지고 상품을 저임금으로 싸게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줬고 월마트에 진일전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미국으로 상품 수출로 번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채 사주니까 금리가 낮고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올라서 좋았었죠. 네. 그런데 중국이 계속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3년 말에 중국이 미 국채를 한 1조 2,700억 달러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 10월 달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9,096억 달러로 이제 1조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네. 외국인 비중도 보면은 한때 2010년에 26%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중 중국이 26%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올 10월 달 보니까 13%로 많이 줄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도 미 국채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일본이 최근에 외환시장 개입했었죠.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약세로 가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도 보니까 작년 말에 한 미 국채를 1조 3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10월 보니까 1조 782억 달러로 일본마저도 미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사람들이 미 국채 사고 그다음에 일본이 미 국채 사면서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도 팔고 있는 데다가 일본도 팔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으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네. 중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꽤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달러 가치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럼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건가요? 예, 예.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네, 연준이 지금 양적 긴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준마저 달러 국채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외국인도 줄이고 있고 연준도 줄이고 있고 하여튼 좀 민간들이 미국 금융회사들 사주고 있어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갈수록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네. 예,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뭐 지난 10월 때는 한 34% 가대평가됐다가 11월에는 31%로 가소평가가 좀 축소돼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국제 결제은행에서 매월 실질 실효환율이라고 작성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만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100 이상이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가대평가됐다. 그다음에 100 이하면 가소평가됐다 그러는데 뭐 11월 기준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아직도 31% 가대평가됐습니다. 31%요? 예, 예. 장기적으로 이 가격이라는 것은 네. 시간이 갈수록 제자리에 돌아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가 달러 가치가 앞으로 2, 3년에 걸쳐가지고 한 30% 네. 떨어질 수 있다. 그 기준은 아마 30% 이상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격의 달러 가치가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었어요. 네.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때는 미국에서 신경제라고 그래가지고 IT 정보통신혁명으로 모든 부분의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이거를 뭐 신경제 권리락수 이코노미라고 그랬는데 그때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이때 나스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하고 2000년에 꺼지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달러 가치가 30% 이상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31%는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결국 시간이 가면 제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다음에 N이 최근에 가장 저평가됐어요. N이 지금 한 42% 정도 가소평가됐거든요. 물론 일본 경제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42% 가소평가됐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뭐 일드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포인트였었는데 이번에 0.50%로 그걸 좀 확대했거든요. 네네. 예, 그는 일본 입장에서 최근에 일본 11월 소비자 물가 3.7%까지 오르니까 일본도 물가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거든요. 엔 약세가 되면은 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일본마저도 지금 역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엔화 가치가 뭐 42% 가소평가됐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마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특히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유로나 뭐 위안화 또 비슷한 상황인 거죠?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작년 올해는 달러 가치만 올랐는데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다른 뭐 아이비들 전망 보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달러 가치만 떨어진다. 유로, 엔, 이안 다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 네. 예, 이제 정도의 차이인데요. 예, 추세가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달러 하락 추세로요. 예. 네. 올해 내내 계속해서 달러와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는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와 가치 현재 31% 정도 과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3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이 달러와 가치가 약해지면서 급등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비슷할까요? 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통화가 뭐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44%나 돼요. 네. 세계 경제 나쁘면은 한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지거나 혹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환율이 거의 제자리에 돌아오죠. 네. 그래서 2008년에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지금 1,43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그 1,27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추세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 달러 가치가 앞으로 2, 3년에 걸쳐가지고 한 30%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뭐 그 정도는 안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원화 가치는 한 20% 정도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게 우선은 자기 방향이에요. 환율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요. 근데 환율이 추세가 바뀌면 한 방향으로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환율이 지금
이제 한 방향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조금 반등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달러 가치가 30% 떨어진다면 우리는 시간의 문제지 한 20% 정도 원화 가치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내년 1분기까지도 1,200원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1,100원에 접근해 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화 가치가 상승 추세로 방향이 전환됐다. 네. 예, 그거는 제가 그 이에 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원달러 환율을 뭐가 결정하는가 이걸 통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미 달러 지수죠. 왜냐하면은 우리 원화는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설마 별로 안 좋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르는데 뭐 1분기까지는 한 1,200원 근접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좀 멀리 내다보면은 1,100원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원화 가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1분기쯤에는 1,200원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100원까지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예, 우리 원달러 환율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추이를 그래프에 그려놨는데요. 네. 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해서 우리 환율은 축을 거꾸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2로 갈수록 원화 가치가 오른다. 네. 그런데 코스피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게 되죠. 네. 예, 그런데 지난 11월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환율이 1,200원 중기적으로 1,10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그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네. 그래서 원화 가치 오르면은 코스피도 오를 수 있다. 예, 실제로 2000년부터 작년까지 그 통계로 분석해 보니까 원화 가치가 1% 오르면 우리 코스피가 1.6% 정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우리 코스피도 상승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거 업종별로 보면요. 원화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불리하고 네. 원화 가치가 오를 때는 우리 내수가 상대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원화 가치가 1% 올랐을 때 코스피가 1.6%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데요. 예, 주로 내수주들이 내수주.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릅니다. 아. 예, 대표적으로 뭐 건설업, 운수, 창고, 보험, 뭐 은행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요. 예, 상대적으로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은 원화 가치 오를 때 같이 오르긴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탄력성은 적다는 것이죠. 뭐 내년에 저는 뭐 주가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원화 가치 상승이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로 외국인 돈이 들어오거든요. 네. 예, 최근 세계 자금 흐름 보는데 아직 12월 통계는 안 나왔는데 11월 통계 보니까 세계 자금 흐름들이 이머징 마켓,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 중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온 돈의 60%가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금 흐름 보면은 우리 환율에도 그런 자금 흐름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주식에 투자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코스피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고요. 또 특히나 내수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긴급 진단 시간으로요. 저희가 빠르게 현재 달러 가치 하락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앞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할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하면 좋은지까지도 쭉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023년도에 투자하실 때도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증권시장처럼 찬 겨울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23년에는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를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렵습니다만은 좋은 시절이 옵니다. 늘 더 좋은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